렉솔, 100세 시대를 미리 본 사람들의 이야기. 렉솔, 성전태, 민병철 어학원의 원장님 되신 손중태 사장님께서 백혈암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공부를 하면서 천년에 대한 이런 제품에 대해서 효과를 보고 그 회사에 현지까지 답사를 하며 그렇게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송전태의 암과 사투를 버려 연명되는 시간을 포기할 수 없는 꿈을 이루기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며 분초를 쪼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암과 투병하는 중에 제대로 된 회사를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그 회사를 알아보고 제품을 섭취하면서 큰 효과로 이제 치료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머릿말. 저자가 렉솔의 브랜드와 조직 그리고 설립의 역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고백하며 처음 나를 찾아왔을 때 사실 나는 적잖이 놀랐습니다. 나를 놀라게 한 사실은 그가 렉솔 제약회사에 대한 정보를 탐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매혹적인 기업의 뿌리와 성공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넓게 존재합니다. 렉솔 약국이 결여된 현대아시아 문화권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국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 렉솔 쇼케이스 인터내셔널이 1996년 대한민국으로 진출하여 렉솔 제품을 그곳에 소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자의 열정과 동기 그리고 이유는 틀림없이 이 책에서 밝혀질 것이므로 사실 저는 렉솔 약국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최근 수백 개의 렉솔 소비자 제품을 수집하고 그리고 렉솔의 경력으로 상업적 역사서를 편집한 한 미국인 약제사로서의 관점에서의 견해를 제공해 볼까 합니다. 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머릿말에 쓰신 분이군요. 프렌프의 스테나드 팜. 196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기까지의 약사로서의 전문적 경력을 통해 저는 렉솔 제약의 다양한 제품 라인과 반년마다 여는 유명한 원센트 세일에 대한 깊은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렉솔 행사와 지역 프랜차이즈 지원이 멈춘 1987년 어느 날 나의 오래된 약국 물건 모으기 취미를 알고 있던 한 약국 판매원이 알려준 창고의 한 작은 박스에 관한 이야기가 나의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아이템에는 렉솔 콜드 쇼 로션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고 그것을 샅샅이 뒤지고 난 후에 우리는 그것이 한때 약국을 가득 채웠던 방대한 렉솔 제품 중 살아남은 마지막 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렉솔 프랜차이즈 약국이었던 그 약국은 나라 전역에 있던 수천 개의 다른 렉솔 프랜차이즈와 마찬가지로 1982년에 세인트루이스의 렉솔 기업으로부터의 시대의 변화를 요구받았습니다. 그 상점에서 시작된 우연한 발견을 계기로 공동품 가게이건 야시장이건 렉솔에 관련된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보물찾기를 통해 얻게 된 것은 오래된 병에 들은 렉솔 헤어 토닉, 상자에 담긴 비타민, 그리고 더 렉솔 스토어라고 새겨진 유리로 된 의항이었습니다. 수집품이 많아질수록 렉솔의 기원에 대한 나의 호기심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머지않아 저는 유나이티드 드러그 컴퍼니에 관련된 남겨진 기록이 없으며 유효한 역사적 자료를 모으려면 여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년간 저는 퇴임한 임원들, 판매원 그리고 약국의 약사를 방문하며 인터뷰하였고 그들은 내 수집품에 더할 사진들, 제품들 그리고 다른 기념품들을 관대하게 공헌하여 주었습니다. 나는 사업 관련 파일들, 렉솔 후원 라디오 프로그램과
TV쇼 오디오 및 비디오 기록을 모았습니다. 사진 역사의 자료로서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한 소지품은 바로 사진 엽서입니다. 밝은 색상의 렉솔 표지판으로 눈에 띄는 렉솔 약국이 있는 미국 마을의 모습 속에는 종종 쇼 윈도를 넘어서 진열된 렉솔 제품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20세기가 눈을 뜰 무렵에 과감한 벤처 기업으로 떠오른 렉솔 드러그 컴퍼니는 마케팅의 천재인 루이스 콜 리겟이 협력 제조와 렉솔 상표를 훌륭하게 결합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약국 판매원으로 사업을 시작한 루이스 리겟은 후에 외판원으로 전국을 다니며 독점 판매 계획을 통해 비놀이라는 토닉을 판매하며 약제사들과 관계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억압적인 거래 조건이 독립약제사들을 숨막히게 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리겟은 1902년 유나이티드 드러그 컴퍼니를 문제의 처방으로 제시하며 협력 제조 기업으로 설립했습니다. 그는 또한 40명의 주주들을 끌어들여 보스턴에 세울 첫 공장을 위한 기금으로 각 $4,000를 투자받았습니다. 10대와 20대 초반부터 리겟의 상상력과 조직적 능력의 그 한계를 알 수 없었고 후에 그는 캐나다와 대형 제국으로 진출하며 부츠표 드러그 회사를 인수하고 그의 제국에 600개의 약국과 10개의 제조 공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리겟의 친애하는 파트너들은 약제사 주주들에게 보내지던 친근하면서도 권위 있는 이야기를 담은 편지로서 기업의 계획과 결정을 전달했습니다. 그의 솔직하고 꾸밈없는 방식은 1921년 조작된 유나이티드 드러그의 증권 붕괴로 인해 갑작스럽게 개인적인 파산에 이르렀을 때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는 회사와 그를 신뢰하는 수천 명의 충성된 렉솔인들의 재정적인 구호로 인해 파산으로부터 구조되었습니다. 주주들 대다수의 임원에 대한 압도적인 신의 표시인 이 사건은 현대 기업 역사상 여전히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디오 네트워크 렉솔 드러그 컴퍼니가 그들의 상품과 상품명을 아이콘화시키는 데 주력으로 가장 선호했던 수단이었습니다. 1940년대 및 50년대에 크게 인기를 누리던 아모스 N.D. 필 해리스, 앨리스 페이 쇼, 그리고 지미 듀란테 쇼는 렉솔을 유행어로 만드는 일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1년에 2번씩 그 유명한 렉솔 1센트 세일 라디오 쇼에서 발표되고 홍보되었습니다. 60세가 넘은 미국인이라면 대부분 동네 렉솔 약국에서 소다수 한잔 마시며 쇼핑을 하던 기억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렉솔 1센트 세일은 아마도 20세기 약국 상품 홍보 역사상 가장 성공한 케이스일 것입니다. 내가 렉솔에서 근무하던 수년간 봄과 가을 6일에서 10일 동안 세일은 계속되었습니다. 상점 창문에는 표지가 가득하고 마을의 모든 이들에게는 쇼퍼라는 알록달록한 신문 용지가 전달되었으며 라디오 및 TV에는 쇼핑 이벤트 광고를 통해서 세일을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조기 품절 목록인 아스피린, 구강청결제, 마그네시아 우유, 그리고 데오드란트 및 쉐이빙 크림은 재고가 바닥날 때까지 판매되었습니다. 루이스 리겟은 1941년까지 기업을 이끌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회장직이 저스틴 W. 다트에게로 넘어가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보스턴에서 로스앤젤레스로 본사를 옮기고 패키지 광고 그리고 약국 자체를 현대화시켰습니다. 다트는 오렌지와 파란색을 렉솔 약국의 통합 색상으로 창안하며 마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약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유나이티드 렉솔 드러그 컴퍼니로 바꾸었으며 세기 중반 이 기업은 약국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것의 제조 및 유통의 가장 강력한 주자로 서게 됩니다. 약학 박사 프랭크 스터나드, 미국 캘리오피아 산타로사에서 이 박사님이 이 머릿말을 써주셨네요. 책에. 자, 이 책을 실제 쓰신 분은 송준태 이 원장님이 쓰셨는데, 아서 프리페이스 저자 서문은 유니시티는 어떤 회사입니까?
What kind of company is Unicity? 자, 이 책을 접하는 분이라면 아마도 이 질문을 누군가에게 한 적이 있거나 많은 이들로부터 이 질문을 받아본 사람일 것입니다. 저도 작년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돌아오는 단편적인 대답으로 만족할 수 없었고 저 또한 명쾌하고 제대로 된 답을 줄 수 없어서 직접 자료를 찾고 모아서 그 대답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니시티의 역사와 정체성을 알아가는 일은 꽤 많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할 뿐 아니라 예상보다 훨씬 더 다채로운 내용을 담고 있어 찾아내는 동안 참 많이 놀라고 때때로 크게 감탄하며 자주 흥분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분들은 아마 저와 다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유니시티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이 렉솔이라는 기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15년 전인 1902년 렉솔이라는 이름의 회사가 창립되면서부터 역사가 시작됩니다. 20세기와 함께 시작된 렉솔의 탄생은 모든 면에서 획기적이었고 시대를 앞선 혁신,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렉솔은 킹 오브 올이라는 뜻을 가진 브랜드 네임이 무색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킹 오브 올, 렉스라는 것은 킹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렉솔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다. 렉솔 이야기는 단지 제약에 관해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렉솔이란 말은 제약업, 제조업, 유통업, 광고, 홍보업을 비롯한 마케팅의 여러 분야를 아우르며 다방면의 사회 산업 기반의 흐름을 따라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렉솔이 초창기부터 빠짐없이 발간했던 소식지나 매거진들을 통해서는 당시의 사회 현상을 비롯한 문화적인 트렌드까지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인 트렌드까지도 문화적인까지도 다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렉솔의 그 역사가 대단했다라는 거죠. 가히 천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루이스 콜 리겟이라는 사람의 기발한 발상으로 시작한 렉솔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의 삶을 윤택하게 했고 질병으로부터 보호받는 알력한 삶과 함께 다채로운 경험을 선물로 주었는지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렉솔의 영향력은 우리에게까지 모르는 사이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오래전부터 너무도 친숙하게 사용되어 있었던 아스피린과 바세린, 원기소 등이 좋은 가격으로 쉽게 보급되어 우리 곁에 와 있었던 것은 바로 렉솔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렉솔 원기소, 렉솔 아스피린, 렉솔이라는 킹 오브 올이라는 이 제약회사가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그냥 약을 제조하는 어떤 렉솔이라는 그런 의미가 조금 바뀌어진 듯한 것이지만 이름은 렉솔이라고 했을 때 렉솔의 미국의 그 제약회사의 그 어떤 후광을 통한 연결되는 제약회사의 이미지를 갖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렉솔의 영향력은 우리에게까지 모르는 사이에 다가왔습니다. 렉솔은 북미에서 가장 오래되고 잘 알려진 이름 중의 하나였고 의약품 제조와 소매의 트렌드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미국 사람 대부분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약, 아이스크림, 소다수 그리고 만화책을 사러 다니면서 자랐으며 30세 이상의 85%가 렉솔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가첩이다 이 말인데요. 그만큼 알려진 것이 렉솔이라는 제약회사를 통한 약국이었다. 약국과 연결된 그렇죠. 루이스 그렇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렉솔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R과 X가 조합되어 처방된 약을 조제라는 약국이라는 뜻을 가진 약국의 약사벌 표식을 렉설의 약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렉설이니까 알레스 제조한다는 뜻도 그것이 아니냐. 실상은 약학 표어인 RX 표시가 훨씬 더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RX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사용된 말인데, 그러나 그 표기의 이름을 그대로 빼서 인용하면서 실제적인 의미는 킹 오브 올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용을 한 렉설이라는 회사가 이어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런 현상은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캐나다 그리고 영국 물론 한국에까지 영향을 주었으며 지금까지도 이 표식을 렉설의 상징이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렉설 약국은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약국의 대명사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약국의 대명사로 각인되어 있다. 저는 너무나 방대한 양을 어떻게 글로 담아낼지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나가 보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조금 놀랄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알렉스라는 제조하다, 알렉스 제조하다 이런 뜻인데, 이 렉설이라는 이니셜을 그대로 사용을 하되 의미는 다르게 킹 오브 올 렉스 플러스 올이라는 렉설을 사용하게 되어졌다. 그 말인데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지필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남기고 싶습니다. 책의 분량 안에 다 담지 못할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번역하고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책에 담기까지 많은 분들의 고된 노동의 손길과 수고와 헌신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먼저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로사에 거주하고 계시는 프랭크 스토나드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프랭크 박사님을 만날 수 없었다면 이 책의 완성도는 그지없이 볼품없었을 것입니다. 프랭크 박사님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교육을 마치고 1965년 약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으며 45년 동안 약제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렉설 약국에서 약제사로 은퇴한 후에는 렉설 역사와 렉설 히스토리언과 약학 관련 역사 연구 및 수집가로서 활동하고 계시고 미국의 약제 저널리스트로서 수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소유하고 연구하고 계시며 관련 학계 종사자와 교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어졌다라는 건데요. 한 권의 책을 편집할 정도로 많은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았고 직접 만남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진귀한 자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그의 깊고 광대한 지식과 식견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지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60시간이 훌쩍 넘었던 8차례의 만남 동안 사설 공간을 빌려 보관 중인 엄청난 자료와 갤러리를 방불케 하는 그의 집에서 렉설에 관한 수많은 자료를 탐닉했고 그의 머리와 가슴 속에 감추어진 100년의 렉설 비밀의 경륜을 소유할 수 있는 행운과 호사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을 쓰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성준태 원장님께서 이런 귀한 의사분을 만남을 통해서 세 번째 만남을 조심스럽게 이메일로 부탁했을 때 되어라 햄버거 레스토랑트 we can try라는 회신을 보내와서 저를 감동시키므로 지필에 대한 에너지를 부어주셨습니다. 생각해보니 함께한 대부분의 식사가 겨우 햄버거뿐이었던 것은 그만큼 이야기에 집중했다는 방정이기도 하며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려는 그의 깊은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의 따뜻하고 넉넉한 인품 못지않게 그의 부인인 캐런 또한 매번 저를 반겨주었고 그의 손녀 아우드리와 캐슬린에게 저를 엉클이라고 소개해준 깊은 심성은 오랫동안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했군요. 영어로 이렇게. 김채연 SP님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단어와 미사 여구 김채연 이분은 수많은 경영자이기도 하고 아주 복지라든가 뭐 다양한 이런 사회복지에 아주 깊은 전 몸을 담았던 분인데 그 만남을 유니시티라는 회사의 일을 통해서 만남을 갖고 몸이 좋지 않은 백혈암으로 고생하는 송준태 원장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책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으니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단어와 미사역으로 조합해야 할지 저희의 고마움이 표현될 수 있을지 참 많은 시간이 고민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에메랄드는 사람의 칭송을 받지 않아도 그 값어치를 잃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빅토르 위고는 진주는 진흙 속에 있어도 너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거나 탐스러운 과일이 달린 나무 밑에는 어김없이 길이 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절로 모여들기 때문이라는 글귀가 생각납니다. 그 길을 만든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저였고 그 길은 스타인 백의 발자취를 찾아 태평양 서쪽 끝 해안선에 살짝 잠긴 석양의 노을빛을 동여잡고 카브릴로의 아름다운 해안길을 천천히 걷는 것처럼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더 나눠주지 못해서 항상 마음 아파하는 치고지선의 깊고 따뜻한 마음은 저의 발 앞에 등불이 되어 렉스로의 100년 이야기를 조각하고 조명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꺼지지 않게 환히 비추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뉴욕대학교에서 은퇴 후에 현재 미국 플로리다주 디어필드 비치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존경하는 20년 지기 친구 로버트 스타인만에게 하고 싶습니다. 400가지가 넘는 자료의 목록을 만들고 분류하고 정성스럽게 재포장을 해서 한국으로 보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하였습니다. 한동안 그의 대문 앞에는 택배 박스가 넘쳤고 거실은 렉서의 오래된 자료들로 가득 찼지만 그는 저희의 집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료가 섞이지 않게 태킹을 하는 일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넉넉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단 하나도 유출되거나 파손되지 않은 채 한국에 잘 도착하여 고스란히 책 속에 담길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친구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큰일을 끝내고 나니 감사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아고에서 10년 전 한국에 들어와 초등학교 영어 교사와 영어 강사로 일하고 계시는 코디 스쿠만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웹서치를 통해서 렉스의 100년 역사를 더듬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렉스의 미디어 자료 영문 녹취와 제가 꼭 참고해야 할 영문 자료를 찾아 축약해 주므로 많은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의 집필을 권유하며 결심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용기와 격려를 주신 박범규 교수님께 각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박 교수님의 근면이 없었다면 오늘 이 책은 세상 밖에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고 옆에 꼭 붙어서 집필을 끊임없이 방해했던 8살짜리 사랑하는 딸 한나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끔찍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책들 렉설 이건 주물 같은 구리 같은 이걸 가지고 이제 제조도 하고 했던 옛날의 이야기 같습니다. 왜 렉설 스토리가 특별한가? 인류 역사는 다양한 주체들이 독특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왔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 분야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더 다양한 기업 집단들이 등장해서 전성기를 맞았다가 소멸해 갔다. 우리에게 익숙한 현대의 스타 기업들을 보아도 몇십 년 전에는 아주 작은 회사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회사들이 많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오늘을 돌아본다면 현재 존재하는 회사들 중에서 상당수는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는 현재의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세계를 주름잡는 회사로 성장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부침이 심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한 기업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모든 기업인들이 궁금해하고 또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겠다. 이런 의문에 답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거듭해 왔으며, 서점에 가보면은 다양한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여러 뛰어난 학자들과 그들이 쓴 책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기업 경영 전략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인 짐 콜린스의 저서들을 예를 들 수 있다. 그의 책 제목들을 한번 보자.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위대한 기업 선택. 위의 책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권씩 팔려서 경영학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두 권은 읽었을 것이다. 그의 책 제목들에서도 기업의 성공 요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들을 짐작하게 된다. 그는 왜 어느 회사에 지속되고 어느 회사는 중도에 탈락하는가? 왜 좋은 회사들 중에서 어느 회사는 위대한 기업이 되고 어느 회사는 그저 그런 회사로 남아있는가? 왜 위대한 기업들 중에서 어떤 기업은 몰락하는가? 왜 어떤 기업들은 온갖 어려움에 불구하고 성장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 오늘날 숨막히는 마케팅 현장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가 궁금한 것도 이것이다. 현재 성공하는 회사들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삼성, 구글, 네이버 등 테크 기업들과 월마트, IBM, 존슨앤존슨, P&G, AT&T, 엑선 모빌 등 성공한 회사들은 어떤 성공 비즈니스 철학을 가지고 있을까? 특히 그들 기업의 놀라운 마케팅과 비즈니스 모델은 독창적인 것이었을까? 어쩌면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확장시킨 것은 아닐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된다. 우주가 하나의 점에서 빅뱅이라는 과정을 거쳐 무한히 확장되어 온 것처럼 현대의 기업 마케팅이란 통찰력이 뛰어난 과거의 몇몇 기업에서 출발해서 확대된 것은 아닐까? 최근의 모바일 혁명이 스티브 잡스와 애플이라는 걸출한 존재에서 출발하듯이 현대 마케팅도 시대를 뛰어넘는 화두를 던지는 어떤 사람이 있고, 지금 우리가 보는 것들은 거기에서부터 진화한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 속에서 세상 모든 존재에는 기원이 있다는 가설을 증명이라도 하듯 비즈니스의 깊은 바다에서 떠오른 기업이 바로 이 책에서 이야기할 렉솔이라는 기업이다. 렉솔은 깊은 바다 속에 잠겨 있다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아틀란티스 대륙과도 같이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현대적이며 보면 볼수록 현대의 기업과 마케팅에 미친 영향이 큰 기업이다. 얼마 전 아틀란스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 현대 과학용으로도 용도를 파악하기 어렵고 오히려 미래에서 온 물건처럼 생각되는 물건들이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다. 과거에서 온 미래의 물건이라고 해야 할까? 렉솔에서 발견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었다. 과거의 것들이지만 전혀 구태의연하지 않은 것들, 100년도 더 지난 이야기이지만 요즘 들은 것 같은 이야기, 현대 비즈니스 현장에 있는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이야기, 이것이 렉솔을 조사하면서 내가 받은 느낌이다. 이 책을 읽게 되는 여러분도 공감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공감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이 렉솔이라는 책을 보면서 연구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번 차근차근 렉솔이라는 회사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서론부터.